그럼 이제 케빈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케빈 결측치 처리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케빈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케빈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train에다가 케빈 하시고 점 unique. 그래서 이렇게 unique 한번 찍어보시게 되면은 우리 train 데이터의 케빈 컬럼의 고유한 값들만 뽑아줍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죠. 특히 케빈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어느 섹션에 탔는지에 대한 정보죠. 그래서 대표적인 범주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85, E46, G6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결측치도 하나의 종류로 생각해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분석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신러닝 학습할 때도 이렇게 너무 범주가 너무 디테일하게 많아. 이러면 오히려 규칙을 찾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결측치에 대해서는 어떤 걸로 처리를 해볼 거냐면, 사실 우리가 케빈이라는 거는 워낙 결측치도 너무 많이 들어있고 또 이 케빈을 마땅히 찾아낼 방법이 없어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또 혹시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케빈이라는 거를 missing, 없어졌다는 의미로 missing m으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으로 한번 채워볼 건데 케빈의 .fill na 해서 m으로 한번 채워보자. 그리고 아까 말했죠? inplace true를 쓰시게 되면은 결측치 채우는 게 바로 적용이 된다 그랬죠. 짠 하시게 되면은 우리 케빈의 m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유니크 확인해 볼까요? 봐봐요. 결측치가 다 이제 m으로 바뀌어 버렸죠. 마찬가지로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해 줄게요. 테스트. 그럼 이제 결측치를 다 m으로 채워 버렸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요것들을 좀 줄여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 바로 앞에 있는 알파벳은 각 배에서 섹션의 위치를 말하는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들 있죠? 뒤에 있는 숫자는 이제 그 안에 몇 번째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숫자죠. 우리 기차나 버스 같은 거 타시면은 뭐 A6, B6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숫자들은 좀 제거를 하고 앞에 있는 알파벳만 좀 추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추출을 하려면은 또 어떤 작업을 하면 되느냐? 케빈을 꺼내와서 지금 얘가 이제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우리 판다스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각각 문자열을 다룰 때 str이라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str은 각각의 문자열을 의미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 문자열에도 슬라이싱 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0, 즉 맨 앞 글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지금 쓴 거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짜잔, 뒤에 있는 숫자가 다 날아가고 맨 앞에 있는 글자만 꺼내집니다. 신기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케빈에다가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걸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테스트.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유니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짠, 트레인 데이터가 이제 드디어 좀 정리가 됐어요. 결측치는 m, 그리고 나머지는 c, e, g, d, a, b, f, t라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포 찍어볼까요? 트레인 데이터 인포 찍어보시면은 891개로 꽉 찼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418개 꽉 차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 처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의 생각대로 지금 결측치를 처리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서 요거는 이렇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식대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꼭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생각하는 방향대로 한번 처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전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결측치 정도는 채워주셔야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좀 탐색하실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측치는 처리했으니까 탐색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 데이터 탐색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 3번 전처리라고 해놨으니까 4번 데이터 탐색 EDA라고 부른다 그랬죠? 데이터 탐색 크기가 똑같나요? 4개짜리 맞네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하나씩 탐색을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 탐색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뭐 꼭 필수는 아니지만 지키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트레인 데이터를 탐색해 볼 겁니다. 왜냐? 트레인 데이터가 우리 훈련용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를 탐색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우리 테스트 데이터는 평가를 위해서
탐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좀 안 보고 트레인 데이터로 좀 탐색을 해보는 게 앞으로 미래에 등장할 새로운 데이터를 맞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면 트레인과 테스트를 같이 합쳐서 살펴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데이터가 좀 넉넉하다 하시면은 트레인 데이터를 보고 탐색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 데이터 탐색을 해볼 건데 어떤 데이터 볼 거냐면 우리 범주형 데이터. 우리 범주형 데이터가 뭐라 그랬어요? 정해진 카테고리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혈액형이라 그랬죠. A형, B형, AB형, O형 같은 것처럼 딱 정해진 카테고리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사이값이 없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범주형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범주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거는 우리 방금 전에 처리했던 케빈을 한번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각화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뭘 써볼 거냐면 매플로립이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써볼 수 있도록 C본이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C본 as SNS. 이 C본은 매플로립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용하기 편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C본을 이용하시면은 여러분 좀 손쉽게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간단하게 바차트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근데 왜 바차트를 그리냐? 우리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뭐 예를 들면은 A형, B형, O형 뭐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혈액형이라는 컬럼이 있어서 A형, B형, A형, AB형, O형 등등 이렇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시각화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해볼 수 있는 거는 각 혈액형별로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각 카테고리별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범주형 데이터를 여러분이 그리실 때는 바차트를 많이 주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바차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희 배 어느 섹션에 탔는지도 우리가 전부 다 지금 뒤에 숫자를 지우고 줄여놨죠? A, B, M, T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바차트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C본에서 우리가 바차트를 그려보시려면은 C본에 카운트 플롯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카운트 플롯. 이름만 들어도 좀 뭔지 알 수 있겠죠? 카운트라는 건 숫자를 세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서 보여주는 플롯이다. 자, 그럼 첫 번째, 내가 사용할 데이터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나는 train이란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train 데이터를 집어넣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카운트 플롯은 바차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바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에다가 나는 우리 거 케빈 정보를 X축에다 배치를 하겠다. 그럼 X축에 이제 M, A, B, F 뭐 이런 식으로 각 배의 섹션들이 X축에 나열이 될 거고요. 그럼 Y축으로는 빈도수가 계산돼서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u는 이제 카운트를 셀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살았냐 죽었냐하고 관련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케빈과 서바이브드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각 케빈별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아주 편하게 그려지죠, 한 방에. 그래서 보시면 X축에는 케빈 정보가 들어있죠. M, C, E, G, D, A, B, F, T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Y축에는 빈도수. 근데 각각의 범주별로, 각각의 섹션별로 살은 사람과 죽은 사람을 따로따로 세서 알려주죠.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M을 보시게 되면 M은 뭐예요? 우리 missing, 결측치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 탑승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이 뭐였어요? 산 사람, 0이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에 비해서 죽은 사람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케빈 어디에 탑승을 했는지, 배 어느 섹션에 탑승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결측치가 있던 사람들은 산 사람에 비해서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짜잘짜잘하게 B라는 섹션에 탄 사람은 산 사람이 조금 더 많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B라는 섹션이 조금 좋은 섹션인가? 탈출하기 좋은 섹션인가? 뭐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건 결국에는 다 추측입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은 다 추측이고 그 추측을 기반을 근거를 찾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도메인 날리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래야 데이터 분석할 때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한번 추측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적어 볼게요. 뭐라고 적느냐?
마크다운으로 바꾸신 다음에 M에서 발견한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M에서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생존 여부 판단에 활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M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살았다 죽었다 라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M이라는 거를 뭐 생존 여부에 판단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결론을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범죄형 데이터, 범죄형 종류 중에서 또 P클래스 한번 해볼까요? P클래스. 우리 P클래스는 또 대표적인 범죄형 데이터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기도 그래도 제목은 하나만 달아주고 갈게요. 여러분도 달아놓으세요. 케빈 시각화. 자, 그럼 P클래스도 똑같이 우리 카운트 플롯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복사하셔서 C본에 카운트 플롯을 활용할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옆으로 그려볼까요? 옆으로. Y라고 쓰시고 여기다가 P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P클래스별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세줄 겁니다. 따란. 그러면 1등급인 사람들은 산 사람이 비율이 좀 더 많고요. 2등급은 뭐 비슷하지만 죽은 사람이 조금 더 많고요. 와, 3등급 보세요. 3등급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죠. 3등급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 그러면 우리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조금 이제 1등급인 사람들은 먼저 조금 더 탈출을 유도하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3등급인 사람들은 또 아무래도 좀 돈이 없고 지위가 낮으니까 탈출하는데 힘들어서 많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사망했다라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었죠. 그럼 여기다 또 이제 작성하시면 되겠죠. 3등급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다. 그리고 1등급 사람들이 많이 생존했다. 이런 정보들을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이라고 써줄까요? 비교적 많이 생존했다. 이렇게 이제 인사이트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을 가져보실 게 그러면 3등급인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리고 미싱인 사람이 많이 죽었어. 그러면 이거 두 개 사이의 관계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뭐가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꼭 어떤 정답과 어떤 컬럼 간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두 컬럼 사이의 관계를 또 그래프로 그려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P클래스. 왜냐면 둘 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P클래스와 케빈의 관계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P클래스와 케빈의 관계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트 플롯으로 이번에 X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로. X축에는 우리 케빈, 배 섹션을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수를 세주는 거는 P클래스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각 배 섹션별로 등급별 숫자를 세주게 됩니다. 그럼 봤더니 M이라는 알 수 없는 미싱 섹션에 누가 많이 들어있어요? 3등급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인 사람들에서 뭔가 M에 탔던 사람들 중에서 많이 죽은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연결고리가 좀 지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게 정보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죠. 얘하고 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날까? 얘하고 비슷하네? 얘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다양한 변수들끼리 관계를 이렇게 시각화해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M이라는 게 죽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P클래스를 보면서 P클래스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M에 3등급이 많이 탑승을 했고 또 3등급이 많이 비교적 죽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에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었구나. 그리고 또 뭐 이제 부가적으로는 뭐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이 사람이 어디에 탑승을 했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뭔가 손실이 많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3등급 사람들이니까 그런 걸 잘 안 챙겼을 수도 있죠. 우리 1등급 분들은 뭐 어서오세요 막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다 채웠을 수도 있지만 3등급 분들은 막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배 출발하는데 뛰어가가지고 막 탑승을 하고 막 이런 느낌의 성향이 좀 강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싱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더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결측치 좀 더 디테일하게 채워보는 작업 해봤고요.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간단하게 몇 가지 시각화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시각화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